네, 안녕하세요. 이명석입니다. 우리에게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다양한 놀이들을 통해서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서 하는 놀이는 무엇일까요? 그 단계별로 이렇게 차근차근 이어나가게 되는데 그 각각의 게임들이 조금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 아이들이 태어나서 하게 되는 놀이는 뭐 도리도리 짝짝꿍 이런 놀이들이죠. 이건 굉장히 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왜 이런 놀이를 하느냐? 모방을 하는 거죠.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엄마가 하는 말, 아빠가 하는 행동을 모방을 하기 시작하면 부모들은 또는 친척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얘는 이제 굶어 죽진 않겠구나. 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을 흉내내고 모방하면서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도리도리 짝짝꿍의 단계를 넘어서면 엄마가 또는 뭐 다른 친척들이 아이와 함께 깍꿍이라는 놀이를 합니다. 피카부. 굉장히 특이한 놀이예요. 보통 놀이는 즐겁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깔깔대면 좋아하는데 깍꿍이라는 놀이는 특이하게 애를 울립니다. 이 깍꿍이라는 놀이는 뭐냐? 엄마가 나타나서 아이 얼굴을 보다가 얼굴을 가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는 이 세상 전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공포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깍꿍이라는 놀이는 어떻게 보면 뭐 현대의 여러 가지 스토리 장르 중에 호러 장르를 아주 극단적으로 엑기스만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감정의 상태. 그런데 엄마가 자기 얼굴을 가렸는데 깍꿍 하면서 다시 나타나요. 아이는 너무너무 행복해져요. 세상이 통째로 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되돌아 나타나서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은 아이가 그러면 무서움을 느꼈다가 돌아오면서 안도하고 행복을 느끼는 건 알 수 있어요. 굳이 왜 이런 일을 할까? 다음 게임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깍꿍이라는 놀이가 뭐 굳이 장르를 따지자면 호러 장르에 가깝다면 숨바꼭질이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어떤 장르에 가까울까요? 호러와 비슷하게 연결되는 게 있죠. 스릴러, 액션 장르와 연결이 됩니다. 실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자기가 숨기도 하고 또는 술래가 되어서 누굴 잡기도 하죠. 이것도 우리가 원시시대 때 했던 여러 가지 행동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술래잡기란 뭐냐? 본인이 사냥꾼이 되거나 술래가 사냥꾼이죠. 또는 술래를 피해서 숨어있는 친구들은 사냥감입니다. 사냥감에 대해서 숨거나 인간은 그때에서 굉장히 두근두근하고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되는 걸 느껴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생기는 두근두근한 감정을 다루는 훈련을 합니다. 깍꿍이 무서움 그리고 이 숨바꼭질이 두근두근하는 감정을 다루는데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놀이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무언가를 익히게 됩니다.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뭐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이 영화 속에서는 라일라라고 하는 바깥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실제의 주인공은 라일라의 머릿속에 있는 이 소녀의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죠. 기쁨이도 있고 슬픔이도 있고 이 감정들은 각각이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감정들이 서로 다투기도 하고 협동을 하면서 행동을 이끌어내죠. 실제 우리 심리가 어떤 결정을 이루는데도 이와 비슷한 것들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각의 마음속에 깍꿍이라든지 숨바꼭질이라든지 또는 오늘 소개해드린 여러 가지 보드게임을 통해서 다양한 감정을 익히게 되면 이 친구가 그 감정을 다루게 돼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상황에 처했을 때 위험한 상황이나 너무 기쁜 상황 또는 돌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감정들을 컨트롤하면서 아주 좋은 선택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게임이라는 것은 스토리를 다룬과 동시에 감정을 다루는 것입니다. 보드게임에서 그것들을 굉장히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알려드릴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과 관련된 놀이들은 다른 놀이들과 좀 달라요. 물론 이기고 지는 뭐 게임의 설정을 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이기고 지는 것보다는 그냥 새로운 다양한 상상력을 나타내서 낄낄거리고 노는 게 훨씬 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게임들을 보면 뭐 루미큐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확률이나 경우의 수, 통계 이런 걸 다뤄야 되기 때문에 좀 수리적인 기능이 발전할 경향들이 있는데 반대로 그게 좀 떨어지는 상황들은 사람들은 좀 재미없어 하죠. 무서워하기도 하고. 근데 스토리텔링을 다루는 게임들은 좀 다른 방향으로 사람의 두뇌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게임이 좀 쉽게 질리는 반면에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게임들은
쉽게 질리지 않고 무궁무진하게 게임을 벌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국내에는 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뭐 이런 종류의 게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굳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들면 됩니다. 제가 만든 도자기 고양이 인형도 있고요. 어디선가 가져온 술병 모양의 뭐 액세서리도 있고, 쥐 인형도 있고요. 뭐 레고 인형 이런 것들을 그냥 주머니 안에 넣어요. 주머니나 통이나 상자 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넣고, 사람들이 여러 명 있으면 그 중에 4개나 5개 정도씩 고르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끄집어내면 뭐 배가 있고, 쥐가 있고, 주사위가 있고, 뭐 토끼가 있다.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라 그래요. 처음에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약간의 힌트를 주면 뭐 이런 겁니다. 이야기를 만드는 비법이 있는데요. 이야기라는 것은 캐릭터, 배경, 문제, 사건, 주제와 결말이 있으면 만들어집니다. 아직도 좀 뭔가 어려운 이야기 같죠? 뭐 인문학적인 이야기니까요. 쉽게 홍길동전을 예로 들자면 캐릭터라는 것은 홍길동이라는 어떤 청년이 있었던 거죠. 배경은 조선시대에, 문제는 우리 잘 아는 거죠. 호부호영을 못해서 자기 신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거죠. 사건은 집을 뛰쳐나서 가출을 해서 도적대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일을 벌이고, 주제와 결말은 결국 조선 사회에서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같이 팀을 만들어서 율도국으로 떠나간다. 이게 과연 교훈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여러 가지 물건이 있으면 토끼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쥐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겠죠. 만약 토끼가 주인공이라면 토끼가 배경,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났어요. 문제, 근데 배 안에는 커다란 쥐가 있어서 배의 밑바닥을 갉아먹고 있었어요. 사건,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배를 버리고 떠날 것인가? 아니면 쥐를 몰아낼 것인가? 아니면 쥐와 친구가 되어서 새로운 모험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결정하냐? 주사위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정말 제가 방금 한 10초 안에 만들어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특히 아이들하고 이 게임을 하면 정말로 이야기를 잘 만들어냅니다. 시시껄렁한 이야기를 줄줄줄줄줄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 다음에 새로운 걸 해보자 해서 한 사람이 여러 이야기를 다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5개의 물건을 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해요. 차례대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굉장히 이야기를 잘 진행시켜 나가기도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MT에 가서 이렇게 작은 종이에다가 여러 가지 상황을 적어서 주술목 게임 이런 것들을 했어요. 실제로는 영화 비슷한 게임들, 보드 게임들도 있고 외국에서 학교에서 활용하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누가 무엇을 어디에서 이런 상황만 던져준 다음에 그 상황들을 가지고 이제 게임을 하는 거죠. 또 재미있는 것은 이런 게임의 도구들은 직접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친구들끼리 그 안에 있는 상황들을 자기가 직접 써보라고 그래요. 아이들끼리 하면 아이들끼리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20세 이상의 성인들이 하면은 뭐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라든지 뭐 남녀 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럼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드릴 것은 뭐 주사위라는 도구가 다양한 게임 도구를 사용하는데 스토리 다이스라고 하는 스토리를 다룬 주사위입니다. 그래서 이 주사위의 표면을 보면 6가지의 면에 다양한 아이콘, 이모티콘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굴리다 보면 어떤 것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다양한 상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리 모양의 그림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난 오리고기를 먹었어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뭐 러버덕이라는 고무 인형이 있죠. 이게 욕조에 띄우는 러버덕이 태평양을 횡단하고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경우는 뭐 그냥 오리 사육을 하는 어떤 남자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작은 상징을 가지고 다양한 상상력을 펼쳐내는 거예요. 그게 또 스토리텔링의 재미죠. 그래서 이런 거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여행길에 뭐 친구들 만나서 뭐 기차를 타면서도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장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래서 똑같은 캐릭터나 이모티콘 또는 스토리 다이스에 나오는 어떤 상징들을 가지고도 갱스터물, 뭐 이렇게 액션물, 또는 뭐 스포츠 드라마 이런 것들로 만들려고 하면서 전혀 다른 상황들로 이렇게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예전의 인류들과는 다르게 수없이 많은 드라마, 소설, 만화, 영화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재 안에는 진짜로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진짜 시나리오 작가가 된다거나 영화 감독이 된다거나 또는 뭐 이런 사람이 되어서 스토리를 만들 수도 있지만 이 게임 속에서는 우리가 영화 감독도 되고 뭐 뭔가를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이야기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체험들을 다양한 스토리텔링 게임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다양한 게임들을 보면은 그 각각의 어떤 스토리들이 담겨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한쪽 면은 우리가 흔히 트럼프 카드라고 알고 있는 게임용 도구. 뭐 여기도 몇 개 있습니다만, 여기 뭐 왕들이 나오기도 하고, 숫자가 나오기도 하고, 또는 뭐 이런 중세시대의 다양한 캐릭터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이걸 그냥 숫자로만 또는 클로버, 다이아 같은 상징체로만 가지고 게임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그림들을 가지고 다양한 해석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의 한쪽 면은 타로 카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로나 트럼프 카드는 유래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게임 도구를 많이 수집을 하는데 트럼프 카드라고 수집을 했더니 알고 보니 점치는 도구였을 수도 있고 뭐 타로 카드라고 적혀 있는데 알고 보니 뭐 그냥 트럼프처럼 게임을 하는 도구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원래 용도대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거기 나오는 그림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연상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행동들을 여러분들이 뭐 세상 일이 잘 안 풀릴 때 뭐 점을 친다든지 타로를 본다든지 하면서 이끌어 나가고 있죠. 이걸 좀 이제 진짜 게임으로 만들어낸 뭐 인기 있는 게임이 있습니다. 딕시시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여기 있는 이 카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여러분들에게는 뭐 일정한 양의 카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카드 내용을 보면 마치 꿈의 한 장면처럼 굉장히 정확하게 어떤 내용은 아니지만 뭔가 막연하게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상황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게 이 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어떤 카드를 슬쩍 이렇게 보이지 않게 내밀면서 어떤 이야기 또는 상황, 감정 같은 것들을 표현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 중에 비슷한 형태의 이야기나 상황, 감정을 가진 카드들을 내서 나중에 펼쳐놓고 원래 문제를 제안했던 사람이 어떤 카드를 냈을까 이렇게 맞추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뭐 말을 움직여서 점수를 내기도 하는데 실제 이것의 재미는 이 카드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읽는 것이에요. 이 카드를 읽는 건 뭐냐? 그 사람이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들, 감정들,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드러내요. 그래서 이 게임을 할 때 뭐 단순히 원래 게임의 룰에 적혀있는 대로 뭐 어떤 이야기나 상황을 전달할 수도 있겠지만 당신이 알고 있는 노래 가사를 전하면서 카드를 내보세요 하면 뭐 옛날 노래, 뭐 여름 노래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사랑에 얽힌 노래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당신이 지금 처해 있는 문제들, 심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취직을 못해서 괴로워요 라고 하는 카드를 어떤 그림과 함께 내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배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게임들이 보면은 어떤 특정한 상황들을 설정을 해 놓아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위대한 달모티라고 하는 카드 게임입니다. 위대한 달모티라는 뭐 트럼프 카드 비슷한 카드로 하는 건데 그냥 트럼프 카드로 해도 돼요. 이 게임의 특징은 뭐냐? 한 판이 지나면 계급 구성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계급 구성이 다음 판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유리한 위치에 있다가 나중에 완전히 뒤바뀌는 혁명이 일어나기도 하죠.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설정에 따라서 게이머들이 연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면 뭐 왕관을 이렇게 준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거들먹거리고 사람들이 왕인 것처럼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자기가 신세가 미천한 신세가 되면 굽신굽신하기도 하는 연기를 해야 됩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직장이나 또는 뭐 가족들 보면 원래의 서열들이 있잖아요. 아빠의 높은 위치, 또는 직장 상사의 위치. 그런 것을 허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높은 위치가 되어보기도 하고 낮은 위치가 되어보기도 하는 뭐 것들이 스토리텔링 게임의 장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판의 게임은 한 판의 연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게임에 한 판이 벌어지는 동안 우리는 어떤 캐릭터를 부여받고 그 캐릭터의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캐릭터가 처해 놓은 여러 가지 상황을 체험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결정을 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재미.
세상을 바꿔가는 재미들을 우리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보드게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게임이나 커뮤니티 활동 등을 할 때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궁금증들, 이것들을 조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고 지는 승부를 싫어하는 사람이 즐길 만한 게임이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특히 아이들이 있는 집안에서 보면 학교 생활에서도 항상 성적을 낸다든지 또 스포츠를 하면 항상 이기고 지는 것들이 따져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게임에서조차 그걸 느껴야 되냐? 이런 사람들 이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이 놀이들은 사실 승패는 큰 영향이 없어요. 뭐 그 게임을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을 활용하고 감정을 드러내는 게임들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좋아해요. 좀 극단적이죠. 승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숫자 노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반대로는 승패가 느슨하지만 내 자신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게임을 하면서 그걸 또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어떤 사람의 성향을 게임을 하면 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과 관련된 보드게임을 구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 조금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장르가 국내에 좀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앞서도 잠깐 소개해 드렸지만 이런 게임의 도구는 직접 만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 도구들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 비슷한 형태로 뭐 인터넷에서 보고 만들어 내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야기 주머니 같은 경우는 뭐 직접 집에 있는 작은 소품들을 활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들은 어떤 게임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게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사람들과 대화하고자 하는 노력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보드게임을 여러분의 집에서도 잘 또는 뭐 직장이나 모임에서도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